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류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각도기 박사입니다. 오늘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마감이었네요. 아시아 증시가 다 추가적으로 또 어제 이어서 나쁘지 않고 아주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우리는 어느 나라지? 우리는 어디야? 아시아도 아니고 아메리카도 아니고 독보적인 나라. 사우스도 아니고 디커플링 독보적인 나라. 너무 웃기지 않아? 좀 이거는? 야, 우리나라는 저기 다음 주에 좀 휴일이 많아서 그래요. 휴일이 많은 것도 있고. 아니 이게 지금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 어제도 많이 올랐고 아시아 증시가 어제도 오늘도 폭등이에요. 완벽한 폭등인데 이게 뭐냐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오늘 장은. 아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개인도 그렇죠. 어제 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쳐서 사는 거고 외국인도 강하게 사는 거 아니고 기관도 돈도 없고. 어제도 거래대금이 별로 많지 않아서 야 주가 오른 거 치고는 거래대금 되게 없다. 이집트도 근처도 안 오고 되게 웃긴다 했긴 했는데 거래 대금이 늘진 않는데 지금도 코스닥 같은 경우 5조 원대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불확실한 것들이 해결이 돼야 좀 다시 좀 이렇게 힘을 내서 가지 않을까. 어쨌든 별로 이제 한국 시장은 그리고 한국에 이제 여행 오고 이러는 건 좋은데 한국 주식 시장은 전혀 별개네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워낙 강한 부양책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이제 쏠려 갈 수도 있죠. 예, 우리나라로 안 오고 해외 자금이 오늘 지수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르게 거래소는 0.82% 하락해서 2,649, 코스닥도 0.6% 하락해서 774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이 2천억을 이제 거래소에서 샀고요. 외국인은 2,600억, 기관이 4,5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1,700억 매수, 외국인하고 기관이 1,100억, 400억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소는 외국인 사긴 샀어요. 2,600억. 2,600억 매수 샀습니다. 매수했고요. 상당 보면 또 하이닉스인 것 같고. 예. 근데 판 게 많은데 이 정도 사는 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없지. 그리고 업종은 섬유의복 업종이 3% 정도 오늘 상승을 했고 화학이 한 1%, 전기가스, 철강 등등이 이제 1%대 상승을 했습니다. 섬유는 FNF가 이제 중국 관련돼서 수혜를 좀 받을 거다. 중국에서 장사하는 기업들이 다 올랐어요. 엔터도 많이 1% 올랐고 화학도 롯데케미칼이 이제 중국에서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관련해서 이제 좀 석유화학 시황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동안 피해주었으니까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걸 가지고 그냥 단기 반등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전기가스는 한전이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지므로 한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철강주들도 조금 소폭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의약품이 한 4% 하락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5%, 한미약품 7%,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줄줄이 좀 이제 그동안 올랐던 것들이 이제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통신 업종도 한 2%, 통신 3사가 다 떨어졌고요. 운수장비 업종도 한 1%, 조선주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조선주들은 특별하게 이제 나온 이유는 없지만 아마 유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영향하고 중국 후판 관련해서 이제 그걸 관련해서 이제 좀 수입을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도 좀 있고요. 중국 후판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좀 하는데 중국 철강이 싸잖아요. 그렇죠, 싸죠. 그걸 또 이제 좀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는 둥 하여튼 설왕설래가 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중국 워낙 과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려는 게 있어가지고 그 영향도 좀 센티먼트에 좀 약간 영향을 미쳐서 오늘 크게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6%씩 하락한 종목들이 좀 있고요. 대부분 다 조선주들
다 뭐 떨어졌습니다. 뭐 네. 현대중공업 비롯해서 뭐 하나오션도 다 떨어졌고 아마도 뭐 분석하기로는 3분기에 좀 실적이 약간 뭐 기대치보다는 뭐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거하고 이제 워낙 이제 올해 발주가 연초에 좀 많이 있어가지고 LNG나 컨테이너선 내년에는 좀 약하지 않겠냐 그런 예. 우려감. 하여튼 그리고 10월, 11월은 좀 조선업은 원래 약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시크리컬이거든요. 네. 시크리컬에 대해서는 반도체에서 봤잖아. 어떻게 되는지. 좋을 때 팔아야 돼. 예, 좋을 때 기대감이 최고치일 때 네. 실적 기대감이 막 2, 3년 땡겨가지고 반영할 때 그때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하시던지. 근데 지금은 또 이게 한참 좀 내려와 있는 상태라 좀 매도하기도 약간 네. 애매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좋은 애들은 뭐 그런 거를 좀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경기 순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면 막 좋은 기사 나올 때 좀 매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최고 이번 주에 사실 중국이 좀 핫한 이제 지금 이슈가 뭐 됐었는데 3일 만에 1년치 올라 버렸어. 예, 뭐 굉장히 많이 와. 이제 홍콩 지수하고 이제 그 상하이 지수 엄청나게 올랐죠. 예. 오늘 아까 장중에 보니까 홍콩 지수가 무려 장중에 지금은 많이 떨어지네. 4.5인데 홍콩 지수가 7%까지 올랐었어요. 지수가 기가 차더라. 물론 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른 그렇지 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긴 한데 예, 진짜 뭐. 겁나는 속도로 올라. 네. 근데 이제 반응이 이제 미국에서도 좀 핫하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데이비드 테퍼라는 이제 아팔루사 매니지먼트의 설립자, 그러니까 뭐 헤지펀드계 대부라고 불리는 분인데 네. 저도 몇 번 이름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의외로 아마 중국의 정책을 되게 강력하게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상외로 되게 강한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평을 했고 예. 이렇게 다양한 부양책을 발표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기대를 거의 안 했었어가지고 엄청난 이번에 좀 그런 좀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강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이번 얘기로는 급상승을 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급하락했어. 하락할 때. 진짜 하여튼, 많이 빠졌어. 네. 네. 그래서 중국 자산이면은 아무거나 사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정도로 강력한 어제 오늘 러브콜을, 얘기는 맞는 얘기. 아무거나 사도 웬만하면 다 올라 막 96%, 97%씩 올라 버리니까. 러브콜을 보냈고요. 거기에 또 뭐 덧붙여서 골드만삭스도 부양책이 과거와 강도가 다르다. 드디어 뭐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네. 지금 5년 내에 이제 중국 투자 비중이 굉장히 낮대요. 7%로 그래서 이 투자 비중이 그쵸. 높아질 지금 거다. 낮을 수밖에 없죠. 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고 뭐 모건 스탠리도 뭐 호평 일색입니다. 10년 내 가장 좋은 일주일을 맞이를 했고 뭐 선전 지수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한 10%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뭐 지금 다들 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중국 부양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좀 수혜를 받지 않겠나 했지만 예전 같지가 않네요. 그러네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부양책 나오면 우리나라도 막 중국 관련주가 막 그렇죠. 몰려서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특정 몇 개 종목 롯데케미칼이나 뭐 금호석유 이런 것만 조금씩 올라가고 네. 반응이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 그렇죠. 사실 반도체 같은 거는 오늘 뭐 떨어지는 종목들도 상당히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반도체는 개인적으로는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네. 오르면 일정 부분 좀 현금화를 하는 게 반도체는 달라진 게 없다. 뭐 마이크론이 뭐 지난 실적 좋게 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또 추세 전환해서 그럴 가능성도 많지 않은 것 같고 현재로서는 뭐 HBM 관련된 얘기도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다시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중국 이번에 부양책이 경기 부양으로 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약간은 부정적이더라고요. 이제 뭐 1인당 뭐 화학 제품,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들도
여러 가지 뭐 1인당 소비량이나 GDP 뭐 승수나 뭐 글로벌 수요 이런 것들을 다 합해 봤을 때 뭐 크게 석유화학 쪽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국내에 있는 그 석유화학주들을 추격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중국하고 제조업 맞짱 뜰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중국하고 뜨기는 힘들죠. 네, 맞짱 이제. 뜨는 순간 굉장히 어렵다. 네. 쉽지는 않고 네. 뭐 이제 어렵죠. LCN을 너무 꽉 쥐고 있고 그리고 다른 건 모르고 가격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그런 거죠. IRA 보안법, 생물 보안법. 어제는 또 이제 디스플레이 보안법 비슷하게 이제 그렇죠. 중국 디스플레이를 좀 이제 죽이려고 하는 미국에서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미국이 좀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중국에다 대고 말 한마디 못 하거든요. 중국이 뭐 이렇게 덤핑하고 그래도 뭐라고 저 EU나 미국처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또 보복받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아쉽지만 뭐 미국에 좀 우리가 동맹이니까 동맹의 좀 힘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좀 미국이 대신 해주면 네. 좀 우리가 좀 좋지 않을까. 어차피 미국하고 우리는 뭐 동맹이니까 한 몸이잖아요. 예, 중국하고 싸우게 되면 한 몸이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고 느끼는데 미국은 어떻게 느낄까요? 미국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그리고 아까 이제 뭐 한전 뭐 이런 것도 오른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예, 국제 유가가 이제 뭐 하락하는 이유는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 100달러를 지금 뭐 목표를 계속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비공식적인 목표인데 이걸 포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을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조금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9월, 10월은 이제 좀 전통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9월 초에 급락을 했다가 이제 좀 거의 회복을 한 상태인데 뭐 미국은 뭐 다 신고가니까. 예. 근데 이제 10월도 사실 그 특히나 대선이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 해 10월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 이꼬르 사실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하락이 많기 때문에 하락을 좋게 표현하는 변동성이 있지. 뭐 상승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올 리는 없죠. 올라가는 와중에. 그래서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가니까는. 네, 사상 최고가니까 조금 뭐 지표라든지 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이슈가 나오면 덜컹덜컹 할 수 있다. 예. 그랬을 때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좀 해야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해리스가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스 당선되면 주가가 안 좋을 것 같거든. 왜요? 왜냐하면 해리스는 어느 때 힘을 줘야 되냐? 2년 뒤야. 지금부터 막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누구죠? 그 재무부 장관? 자넷 옐런도 지금 힘을 많이 썼거든. 또 되자마자 당선되자마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아마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마지막이에요. 업적을 세워야 돼. 쫙 밀고 나갈 거야. 경제를 막 지금 드라이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끝까지 좋게 만들려는 정책을 사용할 거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보다는 아마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주가가 당선 이후에는 더 나을 것이다. 제일 궁금한 건 이제 해리스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세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죠. 네.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내년에 사실 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뭐 주식하기 그렇게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막 엄청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 약간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금 업종 보면은 뭐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나노 가동률이 110%다 뭐 이런 110%? 얘기들. 말이 돼? 뭐 저기 JP모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어떻게 하면 110%가 되지? 반면에 시간 1시간 더 빌려오나 어디서? 우리 삼성전자는 안 좋죠. 안 좋고 뭐. 그래도 뭐 이제 퀄컴이 자기 거 일부는 또 맡기어서 듀얼 밴드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긴 하죠. 맨날 나오는 얘기라 삼성전자가 이제 원래 이제 증권계에서 증권
업계에서 이제 파운드리 분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래 이런 방구 답변이 없었는데 뭐 한두 달 내에 답변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뭐 별로 신빙성은 없어 보이고. 답변할 내용이 없을 걸. 지금 여기서 띄어내면 파운드린 죽지. 돈을 어디서 땡겨? 그렇지. 뭐 그게 참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뭐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뭐 긍정적 영향을 좀 줬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 HBM 쪽이야 뭐 다 좋다는 거 알고 있고 HBM 뭐 내년에 다 지금 솔드아웃 된 거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예. 뭐 내년에 2배 정도 늘어날 거다. 이것도 뭐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다 알았던 건데 워낙 이제 우려감이 컸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고, 예. 뭐 특별한 뭐 새로운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레거시 캐파 같은 경우에는 뭐 HBM 때문에 줄어들 거다. 뭐 그거야 뭐 전에도 계속 나온 얘기라서 예. 중국 뭐 메모리도 구형 제품이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상황인데. 전에는 이제 이게 영향을 줄 거다 했다 이번에는 또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뭐 해석을 그때 똑같은 팩트를 두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외국인은 하이닉스는 예시당초 돌아왔고 삼성전자는 오늘 처음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추정이긴 합니다만 순매수로 돌았어요. 뭐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한 내용은 올해보다 HBM 수요가 내년에 2배가 될 거다라고 자기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고 뭐 겨울로는 좀 틀렸을 거다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면 사실 못 좀 믿지 못할 그런 좀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것도 뭐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삼성전자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반도체를 만약에 세트 업체를 산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다. 왜냐 기술력이 지금 더 좋다. 그거는 이제는 부인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삼성이 원래는 저도 삼성이 야 그래도 기술의 삼성 지금 30년 동안 1등 했는데 금방 뭐 뒤집어가지고 휙 해가지고 막 치고 나갈 걸로 생각했지만 완전 틀렸다. 아니다 그거는 지금쯤 됐으면 못 따라간다. 대고도 남았어야 되는 거죠. 벌써 따라갔어야 된다. 만약에 진짜 그런 따지면은- 거였으면. 근데 네. 이거는 이제 따라가기도 버겁다. 지금 현재는 뭔가 이제 이 하이닉스와의 관계에서는 뭔가 큰 트리거가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뭐가 이제 실적이 뭐 안 좋아져서 뭐가 바뀌거나 기술의 어떤 하이닉스가 뒤쳐져가지고 갑자기 뒤로 이런 어떤 뭐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 앞서 나가고 있는 업체가 갑자기 뭐 따라잡힌다? 그럴 가능성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나중에 이제 뭐 반도체를 매수를 하시더라도 세트는 이제 하이닉스가 좀 더 낫겠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바닥에서는 좀 꽤 올라왔어요. 오늘까지 추가로 올라오면서 바닥에서야 뭐 지금 한 2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굳이 매수를 따라서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최근에 뭐 괜찮습니다. 뭐 나쁘지 않고요.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어서 잘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략은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대선 전에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해리스가 당선되면야 그냥 괜찮겠지만 제가 봐서는 어차피 해리스가 당선되든 어쨌든 간에 올라 있으면 아마 반등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 있으면 지금 올라 있는 거죠. 다 떨어질 거다. 일단은 사상 최고치인데 올라 있는 거지. 미국 뭐 시장은. 저가 매수를 뭐 해서 뭐 싸게 잘 사셨으면 10월 말 정도나 11월 초에는 좀 오르면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일부는 좋겠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또 뭐 다 뭐 100% 현금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적당히 그건 알아서 커피처럼 절반만 알아서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그냥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있던 거는 덜어낼 거는 옛날에 덜어놓고 가져갈 거는 그냥 뭐 빠져도 그냥 가져가니까 물론 이제 반등이 크게 나온다고 하면 좀 뭐 조금 현금화 시킬 수도 있지만 일부는 그거 아니면 그냥 가져갈 생각입니다. 뭐 시간을 뭐 버티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지금 뭐 요즘에 여러 가지 뭐 트럼프 계열로 이제 소속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뭐 2분기 판매나 3분기 판매는 잘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파격적인 무이자 할부 혜택을 좀 시작을 하면서 미국하고 유럽의 판매 부진을 좀 만회를 했고 이게 이제 그 5년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이 최초로 도입이 된 거래요. 그래서 네네. 무이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를 하면 마진이 좀 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판매량은 좀 유지가 되거나 좀 늘 수 있는데 아마도 중국에서 좀 어떻게 좀 금융을 잘 해주지 않았을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워낙 경쟁이 심한 나라가 중국, 전기차 경쟁 1위가 지금 그렇죠. 중국이니까. 예, 중국은 뭐 심하죠 경쟁이.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이제 테슬라도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5년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우려를 옛날에 굉장히 크게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 이제 우려감이 좀 사라지면서 주가는 이제 최근에 괜찮게 오르고 있다. 그리고 뭐 로보택시 행사가 이제 10월 10일도 있고 이제 뭐 워낙 AI 관련돼서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많이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테슬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배터리는 그래도 뭐 테슬라가 좀 안정적으로 가야 2차 전지가 국내에서도 좀 흐름이 좋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뭐 테슬라는 당분간은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또 지금 지금 뭐 160달러에서 정고점 240달러인데 근처까지 가 있고요. 기준은 안 오른 건 많이 올랐습니다. 밖에서 저기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내일 거니까 모레 내일 모레 그 국군의 날 행사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같습니다. 광화문이라. 네. 예. 그리고 SK온이 이제 지금 11분기째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11분기 연속 적자면 엄청나게 지금 누적된 적자 폭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희망퇴직을 실시를 하기로 했고요. 이 SK온의 항상 목표는 하반기 흑자 내겠다. 상반기 맨날 하반기 흑자 내겠다 그러는데 달성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퇴직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뭐 조금 바닥에서 벌써 올라 있을 수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향해서 움직이는 네. 생존도 있습니다만 미국도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역발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한 좀 자료라든지 공부라든지 그런 걸 하시면 좀 좋은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반도체가 뭐 지금 외다리로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버 이제 AI 관련된 서버로. 그렇죠. 이 클라이언트 쪽이라고 표현되는 PC 노트북 이쪽은 아직 덜 팔리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 8월 이제 중국 이제 판매량이 나왔는데 뭐 2,400만 대 정도 출하를 해서 동기 대비해서는 26% 증가를 했지만 전월 대비해서 0.6%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워낙 뭐 마지막 기저 효과가 있는 거라 이제는 또 기저 효과도 다음 9월부터는 사라지는 그런 좀 영향이 있어서 기대감은 뭐 좀 거의 없는 상태고 애플도 이제 아이폰 16을 내놨지만 사실 좀 뜨뜻미지근하거든요 요즘. 네. 뭐 애플도 좀 뜨뜻미지근하고 그 중국 내부의 로컬 휴대폰 업체들도 조금 이제 출하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아마 D램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LPDDR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쪽은 기대할 게 크게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디스플레이는 같습니다. 좋아요, 근데 개 중에서. 디스플레이는 근데 이제 반도체를 많이 안 쓰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는 업종은 큰, 좋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향은 없는데 뭐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고 있어. 하여튼 디스플레이는 만약에 LG 디스플레이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그 중국 제재하는 법안이 된다고 하면 뭐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LNG 시장이 겨울에 들썩일 수 있다. LNG 가격이. 이유는 이제 겨울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제 한파가 전 세계에 지금 닥칠 수가 있고 특히나 유럽하고 아시아 쪽에 강추위가 생길 경우에 수요가 좀 크게 증가해서
부족할 수 있다. 수요 그 공급이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공급이 좀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러시아 가스 공급관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허가를 연장을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엮여가지고 이제 공급 부족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는 비중은 뭐 전쟁 전에는 45%였는데 지금 한 18%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LNG를 많이 이제 선박으로 사서 쓰긴 하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거의 지금 이제 또 가스 파이프 수입이 좀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추가로 늘리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네. 만약에 유럽하고 이제 그 아시아 쪽에 한파가 몰아닥치면 이제 LNG 가격이 좀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좀 분석이 좀 있습니다. 예. 너무 또 더운 것도 힘들면 너무 추우면 더 힘들죠. 원래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뒤에 유럽이 의외로 따뜻해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근데 사실 날씨는 예측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겨울에 뭐 이번에 뭐 한파가 온다고 하지만 사실 또 안 올 수도 있거든요. 11월 달에 뭐 아주 추워진다는 소리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봐야 알지 뭐. 그렇지. 그럼 가봐야지. 작년에도 추울 거라 그랬는데 작년에 별로 안 추워가지고. 예. 여하튼 이렇게 이제 참 이렇게 뜨거웠던 아시아 증시 속에서 나홀로 파란불 대단한 날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또 뭐 나중에 또 한꺼번에 좋아지면 역전을 좀 하거나 우리는 뭐 따라가는 뜨거워지면 일이 한꺼번에 있겠죠. 뭐 김치 프리미엄 발동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연말에 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안 좋긴 한 게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부분들 정리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음 주나 좀 약간 그 징검다리 연휴들이 있어서 네. 약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이유도 있지 않을까. 네, 수급이 많이 죽었어요. 아유, 뭐 국민연금 다른 건 몰라도 국민연금 나가면 안 되는데 자꾸 나간다 그래서 아 참. 네. 국민연금 뭐 대놓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뭐 국민의 돈을 뭐 잘해야지. 아니 거기서 알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거버넌스 바꾸고 뭐 이러면은 다 좋은데. 네, 참. 정치인들이 열심히 해야지. 이거 뭐 하여튼 뭐 예. 정치관에서는 오늘 시장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 안녕.